자, 이제 파트 2입니다. 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 개발법 하겠습니다. 이것도 6문제죠. 그래서 나올 파트만 가지고 핵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자, 페이지로는 72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그 절차가 또 항상 나왔죠. 절차를 보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절차가 항상 중요하죠. 개발사업은 절차법이다. 절차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 명칭이 이 법 넘어오시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는 장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 구역의 지정까지가 바로 도시군 관리 결정상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지정권자가 바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할 자를 항상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구역을 개발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해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 세울 때부터 이 사업은요, 어떠할 때 토지를 수용하자, 수용 방식에 관한 결정과 또 환지하자, 환지 결정을 딱 해서 방향을 딱 정해준다라죠. 수용 사업이면 이제 이 조성이 되어진 이 토지를 이제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 지을 전 땅을 판다 해가지고 토지를 분양합니다. 토지 분양, 토지 공급한다. 공급 계획을 작성을 딱 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 선분양을 막 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검사 끝나면 이제 검사권자가 공사 잘 되었네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주면 이쪽 사업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환지는요, 이제 조성되어질 이 토지를 이 땅을 바꾸어 준다. 환지합니다. 그래서 환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줘. 환지하기 위한 계획, 환지계획이다 랍니다. 환지계획. 요걸 작성해서 비행정청일단에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땅이 바뀐 그 땅이 마음에 듭니까? 라고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받는 거 사용점검처럼요. 사용점검 맞습니다. 그 명칭이 공사완료 공고라는 것이 먼저 올려내요. 공사완료 공고에서 일종의 사용 전 검사, 점검을 받고 하자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뀝니다. 준공검사를 받는다. 받고 하면서 자, 우리 환지 사업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뀐 그 땅으로 소유권 줍니다. 이전해줍니다. 환지 이전해준다. 환지 처분해준다. 란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공고해줄 때 사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절차를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하나씩 해당 테마별로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발계획 수립이 딱 나왔죠. 자, 우리 개발계획의 수립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들이 구역 지정한다 해가지고요. 구역의 지정권자, 지정할 자, 지정권자들이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 해서 그 뒤에 이거 나올 것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도시도 같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딱 나와 있고요. 보시면 또 시기입니다. 수립할 때 수립 시기가 첫 번째 나오는 시기. 딱 보시면 뭡니까? 구역 지정하기 전에 저죠.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세운다는 의미에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그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개발계획을 먼저 딱 수립하면요, 소문이 쫙 나서 투기가 발생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투기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먼저 결정해서 스스로 바꿉니다. 어떠할 때는요,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이것이 첫 번째 쟁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기 낙후된 장소, 시골 농촌 말할 때 그러다 보면 돼요. 그래서 녹지에다가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비도시에다가 개발할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개발구역이 주상공업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포함되어진 그 면적이 30% 예가 될 때 그렇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보시면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할 때 그렇다라는 부분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좀 제한 받습니다. 녹지 가운데에서는요, 또 보전 녹지는 또 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생산 녹지를 포함할 때는요, 생산지가 구역 전체 30% 이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 가운데서 보전 녹지는 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생산 녹지 같은 경우도 3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일 때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또 못한다, 제외한다.
그런 부분 또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요 구역 지정의 위치가 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에 아주 잘 떴죠. 30% 이하이다. 그래서 40% X 30% 이하였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 환지를 나누어서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 환지라는 어떤 계획을 딱 세울 때는 요 땅을 바꾸는 것이다. 바꿀 때는 원치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 동의를 미리 구해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짤 때는요. 해서 동의 딱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 동의 동시에 필요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기억하시고요. 항상 모든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도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상위계획이 뭐겠습니까? 바로 도시 기본 계획과 또 해당 장소에 수립되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들어맞도록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이 나올 때는요. 요 속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쓰고 벌고 다 할 수 있게끔요. 복합 기능 갖추게라. 그런 부분이 기준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개발 계획 자체를요, 공모한다 해서요, 세 번째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공모입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공모한다, 공개 모집한다, 공모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자체를 공모할 때는요, 장소가 있어야 먼저 공개 모집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개 모집을 딱 했는데, 선정된 회사에서 원한다 하면 우선적으로 개발 시행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계획에 작성 기준하면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표현도 역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또 밑에 박스가 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많은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사항, 요 중에서 어떠한 사항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요. 구역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 네 가지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요. 무슨 거기 많이 있겠지만 1, 2, 3, 4번 딱 나와 있죠. 요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수세단 요 네 가지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을 할 사항이다. 참 중요한 곳이 잘 되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 자, 또 이 사업이 수용 사업이면 수용 사용 토지의 세부 목록, 또 이 세입자에 대한 주관능 대책, 또 이 사업을 나누어 시행한다. 단계 구분해 시행할 때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은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할 사항이다. 요 네 가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개발 계획은요. 요 지정권자들이 직접 또는 신청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말미에 딱 나왔으니까 다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사항이니까 한 페이지, 양 페이지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챕터 2 갑니다. 개발구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도 참 중요하죠. 요 개발구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이 나와요.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도시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지정하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처럼 원칙은요, 이것도 시도지사, 대도시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정 결정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또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날 첫 번째 박스에 보이네요. 두 번째 한번 따봅니다. 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장들, 중앙부서의 장관들이 구역 지정 요청할 때 국토장관이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세종시부터 참 많이 있습니다. 긴급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지고 누가 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제한이 누구냐 하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공기관 또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하다 싶어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제한. 만약에요, 이 경우에 지방공사 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장이제 지방공사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된다. 이건요, 자, 그 해당 그 장소가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쳐서 필요한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하는데 이 좋은 사업들 양보를 잘 안 합니다. 협상이 안 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자 한 번 더 보면 봅니다. 중, 구기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자, 그 밑에 지정 제안과 요청과 제안 또 나왔죠. 이 요청과 제안 말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시도지사한테 요청해 주세요. 누가, 요청을 또 할 수가 있더랍니다. 누구냐? 이 요청 말고요. 누구냐 하면요. 요 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시도대에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요청해 주세요. 라고 누가 또 구역지정에 대해서 제안을 또 할 수 있다. 제안, 이 제안 말고 또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절 말고 기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 합니다. 그 제안이 이런 자가 이런 면적이면 이쪽에 알겠죠. 이쪽 말고 기타는 이쪽에 합니다. 이쪽에 신고에 제안해요. 그런데 제안 못하는 자도 있어요. 누구냐? 국가기관은 제안을 못합니다. 못해요. 국가에서 신고한테 제안할 필요가 없죠. 왜? 국토장관이 직접 지정하든지 요청하면 되니까 지금 제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청 밑에 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도 제안이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직접 지정권자가 되면 되고 요청하면 되니까 제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랍니다. 조합. 조합은요, 주민단체 조합이라는 말을 써도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조합을 설립합니다. 아직 구역 지정 안 해서 조합이 없다 보면 됩니다. 조합이 없으니까 제안 못 합니다. 자, 또 제안할 때, 요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자기 땅에 조금 있어. 이거 크게 제한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서 동의받아야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정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떼서 받아줄 의무는 없어. 대신요, 요 제안들이 있으면요, 여부는 통보해줍니다. 여부 해서 한 달 안에 그 여부 통보해준다. 필요할 때 한 달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부까지만 같이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딱 되어 있죠. 이건 여기입니다. 제안자가 제안이 참 좋아서 이번에 반영해준다 할 때 이번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한테 협의해서 부담케 할 수 있다. 또 한번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항상 뭐 동의가 막 나왔죠. 동의가 막 나옵니다. 할 때 이 동의자 수 산정을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국유지입니다. 국공유지. 이것도 동의자에 일단은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포함은 되지만 그 밑에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어딥니까? 포함은 됩니다. 포함되지만 그것이 있죠. 예. 거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건 또 안 나와 있네.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사적인 토지의 동의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 미달될 때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제 이 국공유지관리청에서 동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적인 동의 먼저 받아봅니다. 일단 포함이 되어도 사적으로 해결해보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해결 안 될 때 그때 국유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해도 토지 면적 말고 사람 수는 1명으로 봅니다. 봐요. 그 다음에 또 공유했다 할 때도 이제 1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으로 본다. 이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동의해서도 요청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그동안 철회했다 하면요, 그 동의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안 요청되고 난 이후는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또 밑에 보시면 3번과 4번에 이렇게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챙겨 보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지정 요건 나왔네요. 그럼 구역 지정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개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쫙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에 면적이 좀 커야 돼. 개발 사업은 좀 면적이 좀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어떤 면적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도시 안에서 할 때는요, 개발 행위는 1만 미만, 개발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할 때도 보시면 개발 상위는 공업지역 3만 미만, 공업지역에서 개발 사업 할 때는요 3만 제곱미터 이상 있다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 행위는 보전 녹지는 5천이었죠. 그런데 개발 사업은 못한다. 빵 이렇게 됩니다. 보시고 도시가 아닌 장소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행위는 3만 미만. 근데 개발 사업은 규모가 좀 커야 돼요. 왜? 개발 사업이니까 안에 각종 학교 다 필요하니까 일단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미 가보니까 초등학교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도로 4차선 이상 길이 나 있다라고 할 때는요. 많이 빼줍니다. 10만 이상만 되어도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녹지입니다. 녹지라든지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계획, 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상위계획이 세워져 있는 장소 내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 안에만 이런 장소 개발타운 정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녹지 가운데에서 자연 녹지나 비도시 가운데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용도 지역의 어미가 개발 유보해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지역은요, 요 상위계획에 세우지 아니해도 용도 지역에 지정하는 그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위계획에 안 세워도 된다. 여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어딥니까? 적용 배제하고 박스 하나 보이죠? 해당 그 장소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취계, 지국에 해당이 될 때는요, 요 목적에서 지정할 때는 위에 있는 요 두 요건이 전부 다 필요가 없다. 그냥 목적만 필요하면 이 요건 안 따지고 다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지정 절차를 갑니다. 지정 절차 가볼게요. 자, 지정할 때 절차를 받는데 도시관리와 약간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에도요, 일종 입안할 때 보시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무 상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에는 이것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보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용용용키까지만 한다. 용용용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상들과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곧바로 일종의 지정권자가 또 신청받으면 입안 받으면 이제 협의합니다. 협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구역지정 발표 고시를 한다. 이건 똑같이 또 흘러갑니다. 자, 또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다. 주민의 청취는요. 공람을 꼭 합니다. 공람을 꼭 해요. 하는데 공청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또는 공청회 통해서 한다. 이 말은요. 공람은 꼭 할 것이고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면적입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면적이 나오면 공청회도 따로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공람은 꼭 하는 것인데 공람을 한 이후에 공청회에 따로 개최한다. 100만 이상일 때 합니다. 또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도 안 나오면 공고할 때 일간 신문에 하지 않고 홈페이지만 주다도 보이고요. 협의할 때 보시면 지방에서는 이제 관계장, 국정원 중앙장관 협의한다 라고 합니다. 하는데 협의 자체를 100만 이상 면적이 딱 나오면 협의 자체를 지방시도대에서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해서 심의해서 발표 고시하면 구역지정이 확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효과가 이제 요 지정편의 마지막 사항이 되겠죠. 해제편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계속 이어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